예, 5월 13일 화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머리를 들었다. 자, 삼전이 상방되면서 종목 장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변해요. 예, 종목 장세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종목 들고 있는지가 이제 계좌 수익에 직결이 될 겁니다. 예상보다 어제 미중 관세율이 세분액 보니까 큰 폭으로 조정이 됐어요.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미국장도 많이 올랐고 나스닥이 4%나 급등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좀 더 올랐는 거예요. 여기서 트럼프가 주식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리딩을 따르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여전히 미장이 조금 오버슈팅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주식 좋게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지수보다 종목을 또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 다 말씀드릴 거고 좀 걱정할 수 있는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 관세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데 미국 헬스케어라든지 우리나라 바이오가 보시면 반등을 주고 있죠. 그 정도로 장 분위기와 수급이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물론 덜 빠지긴 했지만 삼전에 눌려 있었던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바뀌고 삼전에 물이 들다 보니까 올해 고가였던 26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지수를 좀 부담 느끼겠지만 분명히 활발한 종목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왔던 것처럼 여기 될 때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돼요. 거기에서 분명히 수급들은 삼전에 올라오니까 이제 방산조선 하나들 그동안 괜찮았던 빅단타들 종목들이 좀 출렁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자, 관세가 되게 힘들었던 공포 때는 관세에 조금 영향이 적었던 종목들이 좀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가 좀 거쳐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선별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섹터 테마보다는 종목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 한번 더 드리고, 자, 계속 제가 며칠째 여러 번이나 방조를 드렸던 전략 매집주가 있습니다. 충분한 비중을 많이 샀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오늘 신고가 났어요. 자, 신고가 나는데 제가 똑같은 게 아니라 말씀 어제도 드렸지만 오늘도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한번 잡아 드릴 거고요. 자, K뷰티 한류 섹터 중에서 실제 괜찮게 나왔어. 그 주가는 확 새로운 데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한 그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 분이 토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수급이 달라서 그래요. 수급 성격이 달라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중에서 가장 코스닥 1등인 우리 알테오젠도 바닥 어제 잘 쳤죠. 4% 넘게 잘 반등 주고 있습니다. 장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수가 싸고 종목들이 활발하게 돌 수 있습니다. 자, 선택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올라가면 안 사요. 저 특성상 위에서 막 따라하고 싶을 때는 저 오래 자제시켜 드리고 안 좋고 밑에서 충분히 사놓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달러 기준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금리 기준으로 본다 그랬는데 달러가 100에서 살짝 올랐어요. 근데 빠진 폭에 지금 60% 70%까지 회복되고 있는 나스닥에 비해서 달러는 지금 올해 들어서 110에서 98까지 빠졌거든요. 되게 안 좋았을 때, 엑시트 되고 트리플 약세됐을 때, 그 98에서 이제 101 정도 된 겁니다. 여전히 저는 달러 기준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약한 흐름을 상대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추세는 좋죠. 괜찮습니다. 또 10년물 금리도 여전히 높아요. 제가 큰 흐름 잡아드릴 때 경기와 달러와 금리 얘기 드렸는데 올라가 있으면 분명히 베센터가 물론 협상은 잘했지만 뒤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올해 투자에서는 정시도 물론 보겠지만 달러와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 각국별로 챙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수를 좀 떼어놨잖아요. 4월 2일날 기준으로 후두둑 끓이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 장기평선과 3월달 4월달 고점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정시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나쁘다 확 빠진다기보다는 그럼을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 미국이 때리는 대중 관세율은 30%로 확 낮춰놨고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까지 낮췄습니다. 일단 90일 동안 유예해요. 그럼 8월 중순까지는 이 관세가 유예된다는 그런 얘기죠. 제일 관건이었던 중국이 공포에서 벗어나는 완화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 CPI 나오는데 뭐 CPI는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죠. 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미친 정책을 분명히 완화시키고 있고 가장 중요했던 미중 관세에서도 양쪽이 첫 회담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90일간은 조용할 수도 있죠. 약간 휴전 기간을 볼 수 있고 트럼프가 중국이 시장 개방할 거라 그랬어요. 시장 개방이란 말은 상품 시장도 될 수 있고 금융 시장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위안화 상당히 강세로 가요. 달러가 올랐는데도 위안화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분명히 막 그렇게 싸우고 두드리고 막 온갖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뭔가 얻어냈다 이런 표시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 아직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어떤 체력상 확 개방을 못하고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참 챙겨봐야 돼요. 자, 베센트 말하기로는 수준의 중국 실무자랑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 2차 회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는 금주내 시진핑과 전화통화까지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나온 얘기인데 그 후속 조치로 관세들을 자꾸 이제 줄이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중국발 직구 상품, 그 알리 뭐 테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세를 120% 때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반 정도로 줄여줬어요. 이것도 좀 높긴 한데. 또 중국도 특히 보잉기를 많이 갖고 노는데 보잉기를 안 산다 그랬다가 규제 제한을 좀 풀어줬습니다. 뭐 조금씩 일단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주도 했던 비력크만이 또 맞췄어요. 비력크만이 이번에도 미중 관세를 90일이나 180일 정도 유예시키려 했는데 딱 그대로 됐죠.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주식 리딩에 따라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자. 트럼프 변덕. 그 과정에서 큰 흐름 보시고, 1기 때랑 비슷해요. 1기 때도 미중이랑 계속 밀당하는 과정이 그때는 1년 넘게 있었고 지금은 조금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개월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투자하는 기준은 여전히 변덕이 있고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는 달러 금리로 묵직하게 매크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의 언론들이라든지 IB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데 많습니다. 보면 이거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되는 세력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안해서 봐야 되고, 특히나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불장이다, 비장미장했던 수십 년, 4년, 2년 쏠렸던 이 대중들의 수급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서학개미부는 미국에 있지 우리나라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또 되니까 확 조금 더 들어가면서 오버슈팅을 만들었다. 이런 수급 특징도 저는 보면서 얘기 드립니다. 자, 정시 반등은 분명히 생각보다 좀 더 올라있지만, 정시가 좀 더 올라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어차피 미국보다는 기준 잡지만 우리나라 국장에서 종목장을 충분히 항의할 수 있어요. 자, 100일 동안 마음껏 미친 관세 정책 휘두르다가 이제는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단계가 시작됐다. 자, 여기에서 펜타닐 관세가 20% 더해서 중국에 30% 때린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펜타닐 싫어한다 했잖아요. 이게 잘 되면 조금 더 낮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미국장, 우리나라 국장에서는 종목장으로 한다. 자, 제가 걱정을 좀 드렸던, 좀 살짝 넘어갈게요. 실물 경기는 계속 지켜보면 챙기면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던 달러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잖아요. 특히나 높은 장기금리, 지금은 사실은 뭐 관세한 이축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기준되는 금리가 높아요. 이 부분이 지금 기업과 가게에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눌려야 되는 고민을 또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트럼프 약가 인하는 또 강하게 뭐 서민과 물가를 챙기는 흐름으로 말을 했지만, 지금 세부 내역 따져보면 빅팜들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플랫폼 따로 선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등 줬다는 얘기 뭐 선별해서 보면 돼요. 너무 그래 걱정할 필요 없이 실제로 1기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기 때도 했는데 워낙 로비를 잘하고 빅팜들이나 특히나 미국은 약가가 정말 비싸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사이에 브로커들이 정말 크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때린다 했으니까 이거 되면 사실은 기업 서민이든 오히려 빅팜 기업 쪽에 나쁜 건 아니겠죠. AI 이슈, 특히 이제부터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8일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AI도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관세를 줄인 다음에 이 흐름을 유지할지 등락되는 흐름을 엔비디아를 딜시 보면 됩니다. 중요한 종목, 지표 종목이죠. 자, 다음 주에 타이페이, 여기에서도 젠수랑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페드에서 페드 와치는 7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월 달로 좀 많이 넘어갔죠. 자, 비미국 쪽에서는 보면 여전히 오늘 가장 기준은 뭐냐, 금을 보셔야 돼요. 금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이 지금 미국이 막 올랐을 때, 반등 줬을 때 3,200불이었어요. 또 미국이 좋아지면 떨어졌다가 미국이 나빠지면 올라갔다. 이 패턴이 미국 흐름 보는데 되게 좋습니다. 요번에 3,200불에서 딱 지지받고 있어요. 미국이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 금이 3,200불을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 박스를 참고하시면서 한번 같이 보면 재밌겠죠. 자, 비트코인은 102,000불 살짝 떨어져 있고요. 10만 불 위에.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9만 불에서 10만 불 초는 그냥 정상적인 밴드예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 박스를 돌파하든지 하겠죠. 자, 비미국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한번 흐름만 체크하면 되고요.
오늘 그 중국 홍콩 증시가 살짝 떨어졌어요. 아까 말했던 위안화가 살짝 강세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드럼을 시장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볼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따르는 빅수급들의 수급 선순환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수가 올해 뭐 엄청 좋았던 3월달만큼 올라왔어요. 야, 지수도 부딪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죠. 이게 올해 2월달, 3월달이 2650 정도인데 2600 넘어갔어요. 올라가면 살짝 부딪힐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1선을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미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지수입니다. 그만 싸기도 하지만 미국도 뒤에 차트를 제가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건데 요 패턴을 한번 기술적으로 봐주면서 삼성전자 어제 5% 올랐어요. 말씀드리고 또 올랐던데 오늘 보합이지만 여전히 반등 주는 큰 흐름 보시고, 자, 그러면 방산조선 하나 같은 쪽에서 삼진이 올라갈 때 빠지는 흐름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자, 바이오는 어쨌든 밑에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괜찮아졌고, 오늘 볼 때는 로보테마가 좋았어요. 로보테마 전략 매집주 신고가 났으니까 잘 홀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신규 종목들이 막 단타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단타는 아직 집중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조금은 지저분한 게 있는데 더 선별되리라 봐요. 아직 수급이 제한돼서 그래요. 자, 거래대금이 조금씩 느는 거는 좋습니다. 예탁금과 시용장구도 적당해요. 지금요. 종목장세 만들기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가장 기준인 우리나라 반도체를 보면서 어쨌든 그 사이에 반등을 마이크론이나 미국 주식 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못 올랐기 때문에 삼전이 이제 5만원대 중반에서 머리를 든다. 외국인과 함께 상방한 흐름. 제가 어제 2월 3월 얘기도 파트 2에서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도 20%대까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부장은 제가 복잡하고 수급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 안 한다 얘기 드리죠. 수급이 지금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저는 따로 말씀드려요. 자, 종목장. 종목장은 제가 한류색 얘기 드렸고 이번에 전략 매집주가 비중을 좀 많이 실어놓고 저희가 밑에서 잘 사고 있습니다. 막 올라가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지금 오늘도 올랐는데 신고가 난 상태인데 조용하고 묵직한 신고가입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막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막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잘 두고 계시면 되고 50에서 100% 수익률 잘 할 수 있으니까 잘 키워가시죠. 사소한 뒤에 거는 한번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투라고 있어요. 실리콘투가 플랫폼이고 화장품 쪽인데 얘도 있고 클래시스라는 거 보시면 뭐 나오면 떨어지고 뭐 나오면 떨어지고 막 그럴 거예요. 어제 말했던 신고가도 다르다는 얘기 드렸지만 그 하나증권의 애널리스트팀이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음봉을 맞고 세로 나오느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보는 제가 좀 보는 거 있잖아요. 수급이 달라요. 주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매일매일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격 차이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로보테마 중에 일론 머스크 옵티머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중국의 퍼포먼스나 무빙이 너무 좋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옵티머스가 뚜닥뚜닥 끓였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발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엄청 좋습니다. 무빙이. 이제 중국 무빙이랑 별 차이도 없어서 제 생각보다 여전히 로봇 쪽에서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모멘텀 쪽에 계속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 상한가도 돌아오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대장주 쪽에서 빅수 기다리고 있는 우리 포트죠. 자, 한류 섹터는 관세 무풍지대를 하지만 관세가 살짝 줄어들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종목 다 봐드리는데 그 중에서 묵직하냐 단단티냐 그걸 다 체결해서 우리 거는 여전히 큰 문제가 없어요. 엔터주, 게임 대장주, 중국수의 3인방 여전히 다 괜찮습니다. 단기로 왔다 갔다 해도 큰 흐름 바뀐 거 없어요. 자, 온디바이스는 이제 수급 말씀드릴 거 있는데 아침에 훅 떴다가 훅 출렁거리고 있어요. 저는 개미 털기 매물에 말씀드리는데 파트 2에서 설명. 자, 빅바이오가 코스닥 1등인 알테오젠도 있고 종목을 좀 선별했나 말씀드렸잖아요. 임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플랫폼 좋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플랫폼. 자, 이제 알테오젠은 오늘 좀 올랐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4월달 최저 갔던 마지노선 잘 지켰고, 자, 문제는 지금 종목들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비만 바이오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가 사고 팔기도 하고 지금 관종도 보고 있는 종목이 신고가 났어요. 수급이 되게 강합니다. 파트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미국이 생각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급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시 때문에 그래요. 정시라는 게 다른 지표보다 조금 더 개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더 오바나 언더슈팅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뭐 몇 년에 몇 개월 보는 탐욕 공포 사이클도 있지만
짧게 정시에서는 항상 수시로 더 올랐다 더 빠졌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경계시키는 부분을 좀 봐주시고, 어쨌든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싼 우리나라 지수에서 종목장들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징이 있는 빅수급들 보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많이 보이세요. 그럴 때는 다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빅수급 종목들 위주로 구분 잘해서 강강약약, 이럴 때 사실 보면 슈팅 나오기 전 항상 그 무빙들이 보이거든. 그런 꿈틀꿈틀 들이는 무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절대 올라가면 안 사요. 밑에서 많이 사놓는 거지. 제가 4번 깡통 때 자꾸 위에 사가지고 단가 조절을 못했어요. 진짜 큰 경험이니까 낮은 단가, 낮은 매수 단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 호폼님, 그다음 감사님, 멤버십 가입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 채널 소개시켜준 분들 정말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월비용 진입장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파트 2, 우리 계좌 수익 낼 우리 빅종목 얘기를 이어나갈게요.